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의 돛담배 카운파더입니다. 오늘은요, 과거에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묻혔던 거, 전 나름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묻혀버렸어. 그 중에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에피소드 한 가지 다시 재업로드, 너무 길어가지고요, 좀 잘라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기자동차 그 토크의 비밀, 사실 토크왕은 전기 모터였다 라는 것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빨리 큐! 장안의 화제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트럭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트럭을 여러분들이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을 사줄 때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럭 말고 조금 적재함이 생각보다 되게 크고 바퀴도 크고, 근데 운전석은 이렇게 조그만한, 한쪽에만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그런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트럭입니다. 그렇게 운전석을 조그맣게 한 거는 실제 운전석이 작은 게 아니라 나머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트럭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선 제작하는 트럭입니다. 트럭의 사이즈, 자그마치 길이가 20m, 너비가 9m, 높이가 8m. 그래서 쉽게 짐작하자면 3층짜리 단독주택만한 크기를 가진 자동차입니다. 아니, 이 자동차를 가지고선 왜 이렇게 크게 기네스북에 도전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이제 광산, 어마어마하게 큰 광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이나 그런 암석들을 운반할 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 차량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트럭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트럭의 이름은 벨라즈라는, 벨라즈 75710라는 자동차입니다. 최대 450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가 있고요, 자동차의 중량이 무려 360톤이 됩니다. 그리고 다 합치면 약 810톤의 어마어마한 덩치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굉장히 조그만해 보이고요, 일반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 자동차처럼 그렇게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에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최고 출력 2300마력을 내고요, V16, V6가 아닙니다. 16기통 65리터 디젤 엔진 2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크기가 어마어마해서요, 타이어 한 개 무게만 5톤이 넘는다고 하고요, 총 8개의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쪽당 2개씩, 워낙 또 무거우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타이어도 2개씩 들어가서 총 8개가 들어가고, 타이어 한 짝당 약 한 4,600만 원 정도입니다. 타이어 하나가 그랜저 거의 풀업 가격입니다. 그랜저 8대가 이렇게 빠바박 달려있는 거죠.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 쇠 분량만으로도 자동차 2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큰 자동차가, 여러분들, 디젤 엔진 2개가 달린 이 자동차가 디젤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2개의 디젤 엔진은, 이 2개의 엔진이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의 힘을 이용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큰 트럭을 실제로 어마어마한 바퀴 8개를 돌리는 이 힘은 바로 전기 모터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할 때는 전기 모터를 사용을 했구나, 이거를 과거에도 이미 엔지니어 분들이나 알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 무지한 거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전기 모터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인버터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주파수와 그런 걸 이용해서 이 전류의 양을 세밀하게 조절해서 모터가 부르는 속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트럭은 전기 자동차다.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기 모터가 생각보다 더 진보되고 발전된 기술력이다. 이건 사실 엔진 생각해보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요건 이제 기름을 넣어서 이 공기랑 해서 폭발을 시켜서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직선 운동을 크랭크축,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변속기를 이용해서 나중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지나서 이 바퀴를 이제 올리게 되거든요.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 엔진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피스톤을 운동을 하고 또 거기 쇠들이 마찰력을 최소화시켜
안정시키고 이 구조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엔진 오일이라든가 각종 오일류, 또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또 줄이기 위해서 냉각 장치를 또 달고요. 또 막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총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가 된다면 전기 자동차는 10,000개 내외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만큼 고장 확률도 좀 줄어든 편이겠죠. 모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석에 의해서 밀고 당기는 요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요거 막 동영상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꼬마 때,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창 초등학교 4학년 때쯤 그게 유행이었어요. 미니카 해가지고 문방구에서는 5,000원 주면은 그때 당시에 그 별, 파란색 별, 뭐 빨간색 별 해가지고 일본 그 조그마한 모형 자동차 있어요. 그 이름을 모르겠네. 아무튼 그거는 못 사고 저는 조금 우리나라 거 짝퉁을 사서 그때 막 블랙 모터다 뭐 뭔 모터다 해서 친구들이랑 블랙 모터는 막 5,000원, 뭐 실버 모터는 막 3,000원 해서 그 모터를 갈아 끼고 막 타이어 바퀴도 막 마치 어른들이 자동차 튜닝하듯이 막 바퀴를 갈아 끼고 해서 나름 소소한 재미로 그렇게 가지고 놀던 게 생각나는데, 그때 바로 거기에 쓰였던 게 바로 모터입니다. 그 모터들이 이제는 덩치가 커지고 기술력이 좋아져서 전기 자동차에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세대 구동장치는 누가 뭐래도 모터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뿐이죠.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인 이 배터리, 그런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 두 번째가 끝났으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